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관세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간단히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미증시가 이틀 연속이나 급락을 하면서 문제가 발동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온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저렇게 두 번 내려온 거와 다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는 잘 버텼고 아래 꼬리 달고 2만 포인트에 계속 붙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밀렸다. 저항 돌파 실패하고 밀린 정도예요. 기술적 움직임은.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 수년간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잠깐 잊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되뇌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미국은 경기 침체 얘기 나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뭐예요? 고용이에요. 고용. 실업률이랑 이 고용 쪽을 얘기하는데 고용이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양호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소매 판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차 지표 가면 신규 주택 판매 있고 뭐 다 있는데 3차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3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이 두 개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에서 거의 결정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크게 대비해야겠구나라고 미국에서 말하려면은 고용이 먼저 안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면은 혹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도가 조금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저 두 개가 그냥 별 5개 중에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 3개 정도? 3개에서 3개 반? 요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움직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이미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조정의 핑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제가 코스피 1차 목표치 요 2700포인트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여기 급락 나온 거 보이시죠? 조금 높게 보면 2800이고 낮게 보면 2700인데 이 구간이 우리가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은 작년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락 나와가지고 당황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 이 구간이 일본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거꾸로 가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 유동성 확장을 계속하고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까 조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타이밍? 9월부터 해가지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타이밍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먼저 올렸고요.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미리 내린다라고 했던 타이밍이에요. 자, 제가 핵심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가 혹시나 올지 모르니까 미리 내렸다라고 한 게 미국은 이때부터 대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어때요? 이때 밀렸던 구간을 다 회복하고 4만 포인트 돌파 시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4만 포인트 돌파 시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는 와야죠, 여러분. 요 구간 4만 포인트라고 치면은 2,800 정도가 될 거고요. 요 아래 구간 지금 붙어 있는 요 구간이 2,700 정도인데 겸손하게 제가 2,700 잡은 거예요. 보시면은 떨어지기 시작한 구간이 요 구간이죠. 그리고 복구가 된 거 4만 포인트가 이제 저항 구간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코스피로 치면은 요 떨어지기 시작한 요 구간 쪽으로 해가지고 2,700 그냥 본 거고요. 그 전이면 이제 2,800까지 보면은 이제 일본의 지금 4만 포인트. 일본은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말에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말씀하셨던 것도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하려면 수급 봐야겠죠.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매도한 건 맞는데 선물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때리지 않아요. 옵션 같은 경우도 크게 때리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라고 다시 한번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코스피 저렇게 양호하게 마감했죠. 코스닥도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투매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유감부터 생각보다 빨라진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온 다음에는 V자 반등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만큼 세게 안 나온 게 이때 그냥 여기서 눌렀어야 되는데 이때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 나오면서 투매 나올 때 방어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못 올라가고 이렇게 L자형으로 간다.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랬어. 차라리 투매가 나오는 게 빨리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삼성전자고 뭐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투매가 짧게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다.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하니까 780도 그냥 지나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원래 이 정도 저항이면요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21선 타고 가야 정상인데 21선 올라오기 전에 돌파해도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지수가 너무 강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요. 강할 수도 있다. 개별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수출주고 이제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누른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 이 얘기가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HMM이나 이런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물론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한다라고 얘기했죠.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그러니까 14억 원이에요. 선박 하나당 14억 원의 수수료 부과하겠다. 용적물 뭐 1톤당 최대 1000달러니까 뭐 144만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로는 144만 원 이상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중국 냄새만 나도 이제 뭘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 쪽이 뭐예요? 뭔가 무역이 되고 뭐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지는 게 이 해운 쪽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에서 2006년에 뭐 글로벌 주도주가 해운주였고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트로이카주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조선해운 이런 쪽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요걸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요 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우려감은 그냥 갖다 붙이기식 조정이 핑계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먼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테이너 쪽이니까 이제 대한해운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HMM하고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도 있기는 한데 원래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션 쪽이 강한 거고 뭐 자원운송이나 이런 쪽이 더 강한 거고 대한해운이 컨테이너가 더 강합니다. 요즘엔 뭐 다 뭐 너나 할 것이 다 안 가리고 하긴 하는데 요 정도 체크하시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테마성 움직임이 있으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고 하죠.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HMM이나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흥하해운은 한 번씩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SOE를 이제 HMM이나 이런 쪽이랑 비교를 해서 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면은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게 테마성으로 움직이죠. 그게 흥하해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쪽에도 빅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하해운이.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2차전지 부정론 이제 극단을 찍었다. 저점 통과 기대감 있지 않겠느냐. 이쯤이면은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 SDI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배터리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이죠. 제가 이거를 가려고 했는데 방송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인터배터리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세미나 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 가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랑도 얘기하고 해야지 좀 이제 아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런데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기업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따로 이제 커넥션도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못 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뭐 DX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는 많이 신청해서 지금 가기로 돼 있으니까 초청받은 데도 많고 해서 다녀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I는 전고체 쪽으로 기대감 모으면서 이제 이번에 공개하지 않겠냐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 여러분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인데 무슨 2차 전지가 좋습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전기차 쪽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기 침체는 그냥 조정의 핑계 생각하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신 EDP나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보시면 상신 EDP 올라오고 신흥 SEC 올라오죠. 바닥에서 이제 쓱 올라오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움직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50만 원 아래 있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죠.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100만 원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길게 보는 분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돼야지 이게 멀리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뭐 LG에너솔루션은 뭐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야 되고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거 없다. 이 말씀을 과거부터 드렸는데 굉장히 좀 쑥스럽게도 지금은 캐즘 때문에 좀 밀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길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 되면은 이제 옥석가리가 쭉 된 다음에 대형 뭐 고객사들만 남을 거니까 이런 배터리사도 대형사만 남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가장 뭐 단단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4680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액측 냉각 쪽, 뭐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관련주들 뭐 간단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액측 냉각이 왜 각광받느냐라고 하면 발열 때문인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발열. 예. 발열. 이 발열을 계속 못 잡아서 그 블랙엘 같은 경우도 이제 반송이나 아니면 우리 블랙엘 말고 기존 거로 그냥 제품 받겠다라는 얘기가 빅테크들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측 냉각 그리고 뭐 유리기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배터리나 서버가 과열되면은 여러분도 컴퓨터 보시면은 과열된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제일 먼저 뭐예요? 불날 수 있으니까 발열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제어하는 쪽에 먼저 큰 힘을 들여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돌아오고 버벅거리고 렉 걸리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죠? 컴퓨터 이제 PC 얼만큼 사용하고 있나 체크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 성능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정한 온도를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뭐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가운 공기 순환시키는 이제 공냉식 뭐 이쪽이 좀 많이 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일부는 쿨러를 이제 순행식 쿨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루이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열 전도율이 높고 전기 전도율이 0이라서 이제 바로 열기가 전달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냉각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고장 우려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이지 않냐, 이거를 이제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적게 듭니다. 공기 순환시키는 쪽이 공냉식이 되겠죠. 물이 이제 순행식이고 공냉식을 많이 쓰는데 이게 기본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우리 팬 돌리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렇게 해서 팬으로 쓰고 막 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전력 효율이 30%나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좋죠. 저전력인 거잖아요. CPU 이 우리가 쓰는 CPU 서버 같은 경우에가 이제 한 12%에서 15%, 예. CPU가 12에서 15,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는 거의 52%, 절반 이상이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필요한지 또 알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왜 지금 뭐 그 전력기기 쪽이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SMR 얘기 왜 나온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건설 비용이나 이제 관리비가 감소하니까 이제 탄소 배출도 감소하고 효율이 좋으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니까 탄소 배출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좋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SK M무브에서 좀 앞서가고 GS 칼텍스 뛰어들고 S오일도 우리도 할 거야 이러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SK M무브랑 선반용 이제 선박용으로 만든다라고 하죠. ESS 액침 냉각 시스템 이제 뭐 합동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체크하시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GST나 뭐 이런 쪽이 KN솔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T, 뭐 워트, KN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워트 같은 경우가 저는 이 중에서 좀 특징주 중 하나인데 오늘 10,000원 돌파 시도하니까 여기 거래대금 터져서 넘어가면 한번 좀 재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워트 이런 거. KN솔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얘가 아직 조금 약합니다. 얘도 15,000원 구간 넘어가면 좀 세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워트, 뭐 KN솔 이런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범양건영이나 이쪽 움직임이 조금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3,500원 돌파 노리고 있는데 요거 3,500원 넘어가 이번에 4,000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랑 720조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720조 원. 미국이 지원한 게 이제 720조 원이니까 이거를 광물 협정으로 하자. 너네 광물 많지 않느냐? 그중에 히토류랑 이런 거 다 해서 절반 미국으로 갖고 와, 720조 원 될 때까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대비하는 거냐? 중국의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고 있다. 아주 뭐 지능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협정을 해가지고 밀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건 사업할 때
재건 사업할 때 EU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같이 밀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EU가 좀 더 우선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선권 가지려고 하는, 뭐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셈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내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뭐 제한적이다 싶으면 외국으로 뚫어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그 중에 재건 쪽을 들어가면은 아주 나이스하겠다라고 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범양 건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뭐 자꾸 뭐 현대건설기근이 뭐 여러 가지가 뭐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하는데라고 말씀하시면은 건설주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EU에서 3월 1일까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뭐 지원하는 거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대신 뭐 건설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이 뭐 미국 중심으로 그쪽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가능성은 있을 거고, 범양건영하고 제가 과거부터 SY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모듈러 기술, 그냥 조립식 기술입니다. 모듈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샌드위치 패널 해가지고 화재도 많이 나고서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는데 이게 다 친환경으로 바뀌고 열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요즘에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뭐 대표적인 일 중 하나로 그 네옴시티 좀 준비하는 거 있죠. 네옴시티에 가는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수만 명도 이 조립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듈러 주택 쪽이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땅 파가지고 언제 철금 받고 채우고 시멘트 쌓아가지고 언제 이렇게 올립니까? 그동안 난민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런 거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내가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양건영 SY 스틸텍, 뭐 덕신이 PC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기어라든지 아니면 TYM 같은 경우 대동기어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렇고, 이런 농기구나 이런 트랙터, 농기구 트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계적인 평화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개선하는데도 필요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TYM이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이번에 바이비트였죠. 사상 최대 규모 2조 원대 해킹 피해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 좀 큰 거래소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가장 안전한 쪽으로 해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었고 외국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 자산은 확실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